자, 오늘은 모노 안테나 시리즈로 모노 앤드 피드 안테나를 시리즈로 지난번에는 13메가를 했고요. 이번에는 21메가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14메가를 할 때는 이렇게 코일을 굵은 걸로 해가지고 코일에다가 콘덴서를 넣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노 안테나 시리즈로 이번에는 21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메가를 하는데 요게 이제 코일을 먼저 감고 콘덴서를 맞추든가, 콘덴서가 어느 지정된 곳이 있으면은 코일을 나중에 맞추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쉬운 방법을 하면 좋은데 그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오면은 또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코일을 먼저 감아야 해요. 코일을 감는데 이렇게 코일을 많이 놓고요. 그 13메가처럼 많이 감지 않고 좀 적게 감으려고 이렇게 여러 번 감아보고 콘덴서를 맞춰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코일에다가 콘덴서를 이렇게 답니다. 코일에다가 콘덴서를 이렇게 단 다음에 이렇게 달아본 다음에 이게 이제 콘덴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빼는 대로 이 면적이 닿는 거에 따라서 간격이 있는 거에 따라서 정정 용량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콘덴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계측기를 대고 이걸 돌려가면서 간극을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몇 피코 페럿짜리 콘덴서를 써야 한다 그런 계산이 나오죠. 이걸 이제 나중에 재보면은. 그래서 이런 가변성 콘덴서를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코일을 이렇게 여기다 붙이기만 하면은 이게 값이 LC 매칭이 L과 C 매칭이 맞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콘덴서를 기존 콘덴서를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구입을 해서 해놓고 각 피코별로 구입을 해놓고 이것은 이제 테이블 해서 맞춰가면서 안테나를 만들게 되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일을 이렇게 감아 본 다음에 여기다 콘덴서를 딱 하는데 콘덴서가 15피코 정도 되면은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콘덴서만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끊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보강하는 겸해서 이렇게 선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덴서를 좀 더 튼튼한 걸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QRP용으로 내지는 IC705 같이 10W 이내 기계로 해서 HF를 21메가를 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굳이 7.5kV 되는 도어로브 콘덴서를 가격도 비싼 거 이거 사서 이렇게 만들 상황은 아니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세라믹 콘덴서도 요새는 이렇게 좀 파란 걸로 돼가지고 용량이 높은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라믹 같은 경우는 6kV 짜리거든요. 6kV면 7.5kV나 뭐 거의 진배가 없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정전 용량이 잘 맞아지고 퍼센테이지가 있고 내지는 튼튼하게 보이고 가열해도 괜찮고 그러겠죠. 그런데 세라믹 콘덴서도 그에 못지않게 내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형으로 해서 10%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15K라고 써 있거든요. 15J라고 하면 이제 5%짜리인데 15K라서 10%짜리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이게 21메가에 이제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맞추는 것은 다 맞추고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먼저 조립을 해야겠죠. 케이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파이박스라는 케이스들이 이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뚜껑도 갖다 맞추시면 되고 하는 정도로 잘 나오는데 그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갈 간격을 맞춘 다음에 이제 고리도 달고 그러겠죠. 고리를 다룰 때는 여기가 나중에 이제 그 다 했는데 풀리지 말라고 타이로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록타이트 내지는 타이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록타이트 회사에서 나오는 물로 된 아니면 액체로 된 그런 로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예요.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조이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조이면 잘 안 조여지니까 7mm를 딱 놓고 이렇게 조이는 겁니다. 근데 손으로는 또 안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딱 대고 이런 식으로 조이면은 아주 빡빡하게 잘 조여집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조여놓은 상태에서는 나중에 잘 안 풀리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잘 조여뒀습니다. 반듯하게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놓고 하나하나 그냥 다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때는 조립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록타이트 빨간색을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끼리는 딸기잼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딱 발라놓고 이렇게 되면은요 나사산 사이로 들어갔고 순간 경화가 돼가지고 순간까지는 아니고요 좀 속건 경화가 돼서 빨리 록타이트가 돼가지고 잘 안 풀리고요 나중에 풀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꽉 쩔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이물질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해서 돌아가지도 잘 않아요. 물론 이런 스파나를 대고 막 돌리면 돌아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잘 돌아가지는 않을 정도로 사람 손이나 자연 힘으로는 잘 안 돌아가는 정도로 이렇게 꽉 조여 놓고 있어요. 여기 이제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다가 한 번씩 더 발라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발라 주시면은 거의 안 돌아갑니다. 가끔 또 깊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바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통전되지 않냐 되냐 뭐 이런 거 여쭈는 사람도 있어요. 전기적인 통전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커넥터를 하나 달아야겠죠. 커넥터를 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거기 때문에 BNC를 달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추어는 M형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M형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물론 BNC 달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구멍을 다 뚫고 나사산도 한번 뚫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런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나중에 여기는 어떻게 끼워야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한 번씩 다 해보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나중에 이렇게 안테나를 조이다 보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나사산 부분은 대개 다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칠합니다. 이거 바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조이시면은 나중에 풀리거나 그런 것이 잘 없어요. 너트를 조였는데 커넥터를 조였는데 그게 막 풀려갖고 돌아가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꽉 조여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파나로 어느 정도 조여야죠. 이런 스파나가 이제 16mm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이면 되는 건데, 스파나 없으신 분들은 이제 롱노즈 플라이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감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록타이트를 칠했기 때문에 그리 쨍쨍하게는 안 해도 돌아갈 때까지는 다 돌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나중에 풀리는 경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넥터들은 안에 심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용접을 하기 좋게 납땜을 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돌리시면은 나중에 모재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렇게 떼우기가 좋잖아요. 뒤집어 놓고 오면 잘 안 떼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돌릴 때는 같이는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꽉 조여졌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심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연결을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나름대로 러그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길을 어느 정도 맞춰야죠. 이렇게 길을 맞춰가지고 이쁘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맞추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끼는 것까지 이제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3mm짜리 너트 나사를 많이 구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구비를 해놔야만이 작업을 합니다. 이 정도도 안 오고 작업을 하면 맨날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mm짜리 여기에 너그를 하나 이제 씌우고요. 너그를 하나 씌우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를 하나 갖다 붙이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너그를 하나 씌웁니다. 너그를 이렇게 하나 끼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납을 이제 붙여야겠죠. 납땜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납땜한 것처럼 물에다 탁탁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열을 가하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당연히 뭐 납이 녹겠죠. 너무 성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차분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또 준비된 것이 없네요. 여기다 놓고 너그를 많이 벌렸더니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떼우는 겁니다. 놓고 눌러가면서 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가면서 떼우고요. 이렇게 떼우면 될 것 같고요. 얘로 식은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다 장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착하는 부분에 여기다가 맞춰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부분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길이를 맞춰서 끊습니다. 그거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뭐 그 정도는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끊고요. 딱 해서 까고 이 손은 이제 백동선을 썼어요. 그 백동선을 썼기 때문에 전파를 뭐 전송하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백동선을 쓰고 또 넣을 때 선 한 가닥 한 가닥 삐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납을 조금 먹입니다. 이렇게 납을 좀 먹여 놓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 너그에다가 이렇게 끼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그에다 끼울 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트를 하나 챙기는데 그냥 너트만 끼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넷 위치 이걸 하나 끼웁니다. 그래야 이제 그 파고 들어가 가지고 통전이 잘 되겠죠. 당연히 위치를 하나 끼우고요. 여기다 끼웁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라. 자, 평 와셔를 하나 끼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와셔를 하나 끼우고요. 그리고 너트를 하나 채우고요. 또 역시 이때도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탈기점을 한번 발라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따로 놓고 찍어서 쓰는 겁니다. 원래 병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따로 놓고 그 다음에 나사를 조이는데 이 조일 때 딸려서 올라오지 않게끔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은 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 조이고 위로 딸려 오면은 그게 또 보기도 싫고 다시 맞추기 위해서 풀리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밑에를 꼭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깔깔이로 되어 있으니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씩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맞춰 넣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납땜하는 과정이니까 별것 없고요. 이렇게 맞춰서 딱 끼면 되고요. 너무 길은 게 좀 끊고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납을 또 먹입니다. 역시 납은 항상 물에다 대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대고 납을 먹이면 되는 거죠. 이제 이때 납이 안 녹는 것은 인두가 과열됐다거나 타고 있다든가 그럴 때고요. 그러지 않으면 거의 이렇게 과열 되자마자 이렇게 녹아서 잘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잘 떼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납이 녹는 것이 보이면은 이제 냉땜이라고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성질 급해갖고 납만 녹았다고 그대로 납을 녹여서 그냥 먹이면은요 그 나중에 거기에 모재와 이렇게 붙지는 않고 납만 녹아서 위에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납땜을 할 때는요 좀 조금은 진드감치 조금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금은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빨 오니까 이빨이 커서 잘 안 돼요. 그래서 핀셋을 하나 들고 핀셋으로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끼워 넣은 다음에 마지막 부분도 납땜을 합니다. 역시 칙칙하고 물에다가 데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고 있으면 답이 쭉 녹아서 들어가는 모양이 보여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열만 받고 납만 녹였다 생각하는 식으로 살짝 녹기만 하면요, 나중에 냉댐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그 모재에 묻지 않고 납이 녹아서 위를 덮어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통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요거 이제 반트시죠. 이하잉문 반트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안테나 급전부는 다 된 거죠. 네, 급전부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된 것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거나 똑같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딱 대체를 하려다가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라고 지금 더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너그를 하나 낀다든가 그런 다음에 나비너트로 하기 위해서 스프링 와셔를 하나 끼고 나비너트로 채우시고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을 이제 다 끼운 다음에 안테나 선만 들이면 되는 겁니다. 선만 들이는데 21메가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에서 이제 21메가니까요. 21.000이니까 0 뒤에 떼고 30만 킬로에서 뒤에 3개 떼고 그러면 300 나누기 21을 하는 겁니다. 300 나누기 21을 한 다음에 그 길이에 그 선을 쭉 빼면은 선에 들어가는 그 단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100m 선이면은 이쪽에서 220V 전기를 넣으면은 저쪽 100m 밖에서는 220V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선이 먹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 단축률이라고 가지고 하는 건데 21메가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축률을 0.91 내지는 0.9 정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9를 곱한 다음에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야 반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300 나누기 21 곱하기 0.91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길이가 나옵니다. 그 길이를 이렇게 대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1메가의 안테나가 되는 거죠. 이것을 밖에 나가서 이제 한번 또 맞춰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그 맞춰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선을 21메가니까 6점 한 계산을 해보겠죠 뭐 해가지고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메가 모노를 맞추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대로 지금 끝부분에 애자에 선을 한 10cm 15cm 정도 내리고요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선을 길게 이렇게 늘려 가지고 그냥 뭐 가슴 높이 이 정도에다가 지금 맞춰 둔 거예요. 어디 야외나 가서 쓰실 때 이제 그렇게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놓고 일단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에스테발 메탈을 다 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값도 막 보고 그래야겠습니다만은 밑에 R이라고 써 있는 것이 50이거든요. 이제 잘 볼 수 있게끔 카메라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R이라는 곳이 49, 50, 48까지도 내려가네요. 그 다음 21.190에 1.2 정도 이렇게 맞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 190 올라가면은 1.1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만약에 338 1.3 정도 가는데 CW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아래 주파수로 가야겠죠. 이 주파수 가면 1.5까지도 떨어지는데, 이런 때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여기 있는 선을 한 바퀴 정도 풀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한 바퀴 만약에 풀러요. 풀러 가지고 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런다고 치면은 이게 SR 값이 내려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길이로 맞추기 때문에 한 바퀴 풀어서 두면은 SR 값이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쓰시는 건데, 1.1도 이제 일반적으로 야외에 나가서 보이스 하시면은 21.270이나 뭐 300이나 이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주파수 맞추고요. CW 연다면은 선을 풀러 가지고 주파수를 약간 내려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1메가를 이렇게 해서
발원 있는 쪽은 이렇게 내가 에어컨 실어기 같은데 이렇게 수위에다 올려놔도 내지는 발원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도 별 관계가 없어요. 그 이제 선만 이렇게 좀 많이 띄우시고, 그다음에 저 멀리 타워에서 적어도 한 3m 정도 떨어지게 지금 묶어놨거든요. 저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21메가 야외 교신에는 훌륭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노 시리즈 21메가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